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에 선한희 전북도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서 의원은 전국 지방의원들이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하거나 정치혁신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선한희 의원 초대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협의회장 선출 과정에서 경기도권 젊은 또 청년 의원이 출마해서 좀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처음 출마할 때 고민을 했을 때는 저보다 무조건 어린 청년 의원님이 나오면 출마 안 하겠다라는 저희 네. 기준이 있었는데 마침 동갑인 의원님이 출마를 하게 되면서 좀 저도 마음을 굳혔고요. 총 301명의 청년 의원님들이 어허. 투표를 하셨는데 예. 86%의 투표율로 제가 156표. 그러니까 수도권이 서울 경기 합쳐서 137명이었는데 예, 저희 지역에서는 이렇게 또 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청년지방의원이 수도권이 과반은 아니지만 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역 의원이 이제 선출이 된 거네요. 그럼 네. 민주당 청년 의원의 기준은 좀 몇 살 이하인가요? 저희가 좀 이거는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만 45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전국 네. 79년생까지 투표를 했죠. 지금 서 의원님 초선 때와 비교해 보면 네. 지금 전국적으로 청년 지역 의원들 굉장히 많죠. 훨씬 많아졌는데요. 전주시의회만 보더라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20대 혼자였는데 지금은 2030이 벌써 8명이나 됐고요. 2014년도에 이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다 섞여서 127명 정도가 2030 의원이었어요. 네. 근데 현재는 저희가 416명 정도로 엄청 많이 늘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분들을 그럼 다 설득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선거라는 게 설득이 필요하니까요. 네, 사실 근데 너무 감동적인 선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안면도 모르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분들 의정 활동을 다 일일이 검색해서 의원님 의정 활동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또 설득을 했고 그렇게 또 마음을 얻으니까 그분이 제가 5표 우리 지역은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막.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또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해주시고 또 지역에서는 제가 10년 동안은 그래도 청년위 활동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 저한테 좀 강점이었던 건 아마 의제 활동을 좀 했던 거라고 네. 보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선거권 연령 인하 운동도 피선거권 연령 인하 운동을 꾸준히 또 했었고 청년은 로또가 되지 않으면 출마할 수가 없다 이런 걸로 지방의회 후원제도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때 같이 결합해서 힘을 모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전북도 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 회장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자처한 이유는 또 뭘까요? 사실 제가 이제 청년 의원으로서 고민했던 거는 이번에 이제 인사추천제도도 국민 인사추천제를 했잖아요. 청년 의원님들은 전문성도 갖고 있고 의회 경험도 있고 굉장히 좋은 당의 자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당내에서 한 번도 이런 분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당내 기구나 아니면 여러 부처 기구에도 우리 청년 의원님들이 이 경험을 갖고 경력이 좀 끊기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공약을 그걸로 해서 좀 네.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또 이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하나가 지방 의원들이 공동으로 전국 지자체 네. 조례를 발의하는 내용인데 네. 탈모 지원 조례가 여기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 네. 좀 독특한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이거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원래도 전국 공동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의원님이 탈모지원조례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를 드리면서 탈모지원조례 너무 잘 봤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런데 저는 시행은 안 됐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냐 이제 이랬더니 이게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7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럼 이건 전국 조례로 만들고 전국에서 우리가 사회보장 심의를 다 넣자. 그리고 국회의 보건복지위를 설득하는 과정을 하자. 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좀 마음을 먹고 있고요. 탈모 관련해서는 예전에 이재명 후보 때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거다라는 게 좀 사회적 화제였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사회생활에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이 지원 제도는 꼭 필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첫 조례를 이걸로 좀 하려고 합니다. 사회보장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탈모가 유전성 탈모가 질병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산심성이지 않냐. 더 시급한 질병도 있는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처음에 청년 건강검진 할 때도 비슷했거든요. 네. 청년이
뭐 돌도 씹어먹는 나이인데 왜 건강검진 필요하다 했냐 하지만 실제적으로 건강검진을 해보니 정말 청년의 건강이 위태로웠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결국 전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의무 건강검진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울감이나 이런 마음 건강 문제도 처음에 계속 얘기를 했을 때는 청년들이 이런 거 진짜 관심 있어요? 했지만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문제가 굉장히 커지면서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사회보장 안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정책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하는 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겠다라는 저희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법 개정 대신에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청년 기본조례나 여러 조례들도 네. 지역에서 복지 관련한 내용들을 만든 다음에 위로 올려서 상위법을 제정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네. 조례로 충분히 지역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진행하다가 이게 굉장히 어쨌든 여론이 형성이 되면 저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 대상이나 예산의 규모는 좀 어느 정도? 그거는 지역마다 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청년 나이가 좀 높게 설정돼 있고 뭐 이제 시 단위에서는 좀 낮게 설정돼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34세 좀 이하. 그러니까 경제력 기반이 좀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냐 이게 없어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 약물 치료나 다양한 치료에 의해서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잠깐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게 포퓰리즘 지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정책은 보건복지 정책은 포퓰리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네. 아마 청년들의 정말 34세 미만의 탈모를 갖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몰라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북에서는 그럼 최초로 발의를 하실 거잖아요. 네, 준비하고 언제쯤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실까요? 제 빠르면 9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득과도 좀 관련이 돼 있을까요? 아마 그래야겠죠. 아, 네. 네. 그 지방선거가 다시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항상 이쯤 되면은 나오는 이야기가 네. 국회의원들 입김이 지방 의원들한테 너무 강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냐 이런 말이 항상 있잖아요. 이 부분 좀 개선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계실까요? 사실 청년 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방 의원들이 이제 공천 문제 앞에서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청년 의원들이 좀 적었을 때는 청년 의무 공천으로 수를 늘리는 확장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 제가 준비하는 건 청년 경선 보장제를 하려고 합니다. 청년 경선 보장제도.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단체장 청년들은 없어요. 다 이제 시도 의원이나 이제 기초 광역 의원인데 그 이유는 청년 의원들이 어쨌든 단체장 출마하려고 하면 여기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하면서 컷오프를 많이 당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단체장으로 경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신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지역에 대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토론회도 진행할 수 있고 그게 결국 민주당의 자산이자 지역에도 되게 활기가 될 텐데 아예 컷오프에서 경선 보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선 보장제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청년 지방의원 협의회 차원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단체장 경선 과정에서 청년을 뭐 최소 한 명이라든지 아니면 15% 이상을 청년을 경선 참여시켜라 이런 형태인가요? 이게 22년도에도 잠깐 있었는데요. 그때 예. 임시 조항으로 있었던 것도 어떤 거였냐면 청년이 경선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내면 그 경선엔 참여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임시 네. 조항이.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컷오프 될 위기에 있던 청년들이 경선 보장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선을 한번 하게 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보장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지방원 협의회 차원에서 그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그 정치 혁신 차원에서 당 내부적으로 추진할 현안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안건을 다시 되살린다든지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아마 혁신 차원에서 이제 지방선거의 선거기획단이 꾸려지면 저희는 끊임없이 이런 목소리를 낼 거고요. 그게 아마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조항으로 한번 해봤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의무조항으로 더 탄탄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 정치인들이 굉장히 싫어할 만한 안건이네요. 아니 싫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나이가 이제 39세까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4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청년이라고만 보기도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저는 호응도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협의회장의 임기는 그럼 좀 몇 년일까요? 원래는 2년인데요. 저희가 네. 이제 계엄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늦게 이제 이 경선이 결정되면서 예. 이제 내년 지방선거와 같이 임기는 종료됩니다. 아, 그럼 1년이겠네요. 네. 그 도의원으로서 질문 하나 이제 현안 네. 질문 좀 드리겠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해서 실제 지금 건물 2채를 빌렸어요. 네.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전북에 농림부가 와야 된다는 주장을 또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균형 발전 저희 특별위원회 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제 농림부 관련해서는 농림부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농림부에 그린 바이오를 통합시켜서 저희가 농생명 바이오부 이거를 아예 이전을 좀 유치 활동을 해보자. 네. 그렇게 된 건 어쨌든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인 국립 한국농산대학교가 이 지역에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농식품분 소관기관만 7개고 농업축산 관련 국가기관이 14개가 현재 전북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클러스터가 익산에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보면 저희가 사실 글로벌 생명도시를 표방했기 때문에 그거의 완성은 농생명 바이오부에 이전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도 아니잖아요. 농림부가요.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 자체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부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맥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해수부를 이전하려고 했을까? 산업은행은 공공기관이 왜 안 된다고 했을까? 공공기관이 훨씬 더 부처보다는 저항이 크기 때문일 것도 있고요. 여러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투자공사나 7개 7대 공제회를 지금 전북에 유치해서 금융도시 해야 된다라는 저희들이 계속 그 주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산업은행을 그렇게 산업은행 말고 해수부 이전을 추진하는 걸 보면서 이 추진 과정에 대통령의 생각을 좀 잘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제안이나 여러 생각들이 농림부 이전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양한 생각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걱정돼요. 우리 만약 타운홀 미팅 하면 전북 도대체 무슨 얘기 할 거지?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타운홀 미팅 때 이재명 대통령 하는 얘기가 계속 이거잖아요. 질문하지 말고 지역에 도움되는 얘기들을 꺼내라. 저는 그러면 농림부 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꺼내야만 그럼 이거보단 이게 낫지 않겠어? 라는 대안이 나오는데 너무 정체되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대선 때 이 농생명 관련해서 뭐 이제 기관들 관련 내용이나 했던 대선 공약으로 잡았던 예산이 2조 원이었어요. 저는 이 이전과 함께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들을 완성시키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림부 이전을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네. 그 도청에서는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그 이유가 생각도 못 해봤기 때문이라고 농림부 생각합니다. 이전에 대한 수기가 많이 없었다. 네, 생각도 네. 못 해봤으니까 그럴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 담론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도당 차원에서는 좀 어떤 거예요? 민주당 도당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네. 내부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농식품부 우리 도당위원장님도 간사로 활동하고 네. 계시고 지역의 의원님 두 분이나 그 상임위에 계시기 때문에 좀 으쌰으쌰 해볼 만한 거리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운홀 미팅도 언급해 주셔가지고 네. 그 타운홀 미팅에서 저희 전북이 뭐 제가 듣기로는 전주 완주 통합이나 올림픽을 아마 네. 의제화 시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다. 네. 전주 완주 통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역의 현안입니다. 우리가 타운홀 미팅 때 지역의 오래된 수건 사업이나 민원을 얘기하는 건 발전 방향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건 어쨌든 도내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력 부재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갈등이 있는 문제를 우리가 아니라 타운홀 미팅 때 오히려 안건으로 꺼낸다는 건 사실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주 완주 오히려 다 같은 국민들인데 이제 그런 지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내의 개최지가 전주로 선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거를 또 안건으로 우리가 제안을 한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파리올림픽을 하면서 교통 인프라를 많이 깔 수 있다. 그 확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계올림픽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계올림픽 얘기를 드리면 그런 인프라 얘기를 했지만 대강법이 통과되고 국토부 장관이 이제 전주의 국회의원님이 됐어요.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 교통 인프라를 이유로 이거를 계속 타운홀 미팅 때 제안하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어쨌든 5극 3특이라는 초광역 경제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호남권으로 이제 5극은 이미 저희가 이미 AI와 신재생 에너지로 호남권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럼 3특 강원, 제주, 그다음 전북 뭘 얘기할 거냐? 우리만 갖고 있는 걸 얘기해야 된다. 그게 경쟁력이나 여러 상황 안에서 우리가 좀 어쨌든 좀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저는 이 여러 그림 안에서 농림부 이전과 글로벌 생명도시의 완성에 대한 큰 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제안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지역 정치에 해결하지 못한 걸 민원으로서 올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 통합을 찬성하는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덕을 봐서 좀 득을 봐서 네.
완주 분들을 찬성 쪽으로 좀 이끌고 싶어하는 마음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이끌면 사실 그거는 주민분들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거죠. 사실 정치가 어쨌든 갈등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협의하면서 완화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과정인 건데, 이게 우리끼리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기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취지는 사실 전 잘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농민부 이전과 좀 더 파격적인 이제 안건을 좀 던져야 된다. 저는 도민들에게 실익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주 완주 통합은 너무 많은 얘기가 있었던 거고 예. 실익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국가적인 기관을 유치하던가 아니면 큰 틀의 산업 발전을 얘기하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건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국가에 있는데 이걸 매년 30조씩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 이 30조를 우리는 어떤 먹거리를 어떻게 받아오지? 그런 그림을 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 대통령 타운홀 미팅과 속도감을 보면 9월 안에 저는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다 끝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간 동안은 그거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일 건데 저희 전북이 좀 준비가 너무 안 됐다라는 좀 안타까움도 들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속도감을 내고 있으면 전북도 금융도시 같은 이제 새로운 안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제 금융도시는 계속 문제 추진해야 되는 했던 것이고, 거고, 네. 예, 지금 제가 저희 대선 공약 때도 굉장히 많은 좀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전북이 좀 준비가 너무 안 된 거 아니냐, 너무 오래된 현안들을 계속 올리는 분위기가 있다, 이제 이랬는데 지금은 진짜 10년 먹거리, 20년 먹거리 청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정책 제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익이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기업 유치, 5개 대기업 유치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대기업 유치가 없었고 SK 데이터 센터의 새만금 설치도 사실은 흐지부지 되면서 거의 이제 경상도로 입지가 거의 확정된 것처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어떤 먹거리를 가져올 거냐 하면 재생에너지가 있는 건데 그것도 어쨌든 호남권을 묶여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더 가져와야 되지? 이런 아주 세밀한 디테일한 그림들을 그리면서 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좀 담론적인 얘기들이 반복돼서 타운홀 미팅 때 오히려 도민들한테 실망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제 농림부 이전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네. 이게 추진되면 네. 해수부가 부산 가는데 부산은 정주 여건이나 교육이 전주보다 더 낫거든요. 그러면 이제 농림부가 실제로 이전한다 그러면 굉장히 더 거센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거센 반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공공기관이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터를 놓고 강제적으로 이전이 된다는 거는 항상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근데 정치인들이 가능한 일만 얘기해서는 그건 더 너무 도민들한테는 정말 실망감을 주는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안 되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으면 나는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 라는 좀 희망을 갖고 그런 얘기들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현실적만 고민하는 것보다 저는 지금은 던질 타이밍이라고 봐요. 되게 공격적으로 메시지나 내용, 현안들을 던지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북 지역 내에서도 어떤 목소리가 하나로 좀 모여야 되겠네요. 제가 아까 계속 드린 말씀이 네. 중론이 모이는 것보단 이걸 통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 더 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다 나오는 게 광주가 AI 하니까 지금 저희도 AI 얘기 나오고 어쨌든 서남권 관련해서 지금 재생에너지 얘기 나오니까 우리는 이거 뭐 새만금 아리백 저도 이제 얘기했지만 해야 된다 하는데 독자적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지금 이 5극 3특 체제 안에서 훨씬 전북은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지역이 원하는 걸 해내라라고 얘기한 건 단체장을 했던 분위기 때문에 가능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더 큰 그림을 얘기할 수 있어야죠. 네. 그 청년 지방의원 협의회장 이제 선출되었으니까 전국에 있는 지역 청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출마할 때 했던 얘기가 각자 도생이 아닌 연대 광장으로 모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청년 의원들은 늘 지역에서 당에서 혼자 살아남는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협의회장 된 만큼 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 다음 지방선거를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더운 날씨에 출연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